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는 최근에 국제 정세와 관련된 참 우리나라 지금 이 복잡한 이해가지 않는 때에 따라서는 좀 초현실적인 어떤 상황이다. 외국 언론들이 지금 한국에 카메라 메고 와가 시내 곳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에 응하는 엊그제 신촌에서 또 엊그제 광화문에서 한 여성이 지금 미국에서 저도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이 전혀 없고 지극히 평온하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 또 한 명은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미국 방송에다 대고 트럼프 비판을 하는 사람. 이래서 거의 외국 언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때 잘 됐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저가 매수의 찬스로 연다. 우리가 연평도 폭약했을 때요. 주식이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폭약이 시작된 게 주식시장 문 닫고 시작돼서 다음날 아침에 여니까 주식이 올라간 나라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천안함 때도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미국의 국민들의 시각은 미국에는 지금 이 북한 뉴스가 뉴스의 그냥 메인 뉴스로 다 시시각각으로 보도되고 있는 그렇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느낄 것 같아요. 뭐냐면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생각이 날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대통령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험한 얘기를 막 쏟아내고 하는데 아무리 절제가 있는 이성을 가진 절제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은 그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이. 근데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따로 LA 타임즈에 나왔다고 그러대 취재해서 여기가 이렇게 평온하고 주식 시장도 동요가 없고 그러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거고 왜냐하면 어느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미국이 여기다 정말 선제 공격을 예방 전쟁 차원에서 때릴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건지 이거는 곧 결정할 시기가 임박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세계 정세하고 관련해. 근데 그거를 남의 바로 옆에 옆인지 뭔지 하여간 지금 불똥이 우리 한반도에서 터지기 직전의 상태인데 너무 평온하다는 거는 배신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래 자유 통일할 의지도 없고 스스로 나라를 지킬 그런 결기도 없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6.25 때에도 제가 알아봤더니 6.25 때 미군 장군의 아들이 130여 명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답니다. 130여 명이. 그리고 미군은 34,000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게 며칠 만에 끝나는 전쟁이라 하지만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가까운 부분을 보면 2002년입니까? 네. 장갑차 사건이 생겼잖아요. 네. 교선 미선. 장갑차가 사고가 난 거죠. 훈련하다가 좁은 길에 예. 통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오르막에서 방향을 틀다가 보지를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당시 2002년 대선에 촛불 시위에 이제 원조 물결이 판을 치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 성조기를 태우고 또 심지어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대한 공격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게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미국 장성이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노 정권이 그렇게 요구를 하려 하자 미국이 선제적으로 갖고 가라 라고 이야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거는요. 우리 내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일은 아니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국의 일이라면 미국 또한
이 한국과 북한 간에 벌어지는 지금 안보 위기를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건 너네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왜 이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 아무도 감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자연인으로서 이야기하세요. 뭐, 뉴스 브리핑에 뭐 나오는 내가 겁니다. 뭐 어느 자리를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 의견이고 일부의 생각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망국적인 호남 갈등이 물론 그건 양쪽이 다 책임이 있죠. 전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 원래 순수하게 서울 사람입니다. 어느 쪽도 뭐 오리지널 솔토바이. 근데 바이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남 호남이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볼 때 망국적인 호남 갈등, 영남 갈등이라는 건 뭐 박정희도 책임이 있고 김대중이도 책임이 있죠. 근데 김대중이라는 분도 피해자이자 또 가장 큰 수혜자고. 근데 이게 5.18 문제가 터지고 망국적인 호남 갈등이 거기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5.18 문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운동권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 통일의 지름길이다. 그 6.25 때도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 미국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은 PD 뭐 민중민주주의 이거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가망성이 없고 NL 주체사상 민족 해방하자는 거는 북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을 내보내자 하는 것이 이제 NL이 기득권을 잡고 오늘날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을 내보낸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면서 참 그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역 갈등의 피해자이자 가장 큰 수혜자인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DJ가 참 호남 사람들한테 이상한 그 망상의 씨를 뿌리고 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뭐 친척도 되고 가까운 친구인데 뭐 잘 나가다가 이제 이런 시국 얘기만 하고 미군이 철수되면은 너도 이제 재산이 많고 여기 말이야 뭐 그런데 좋을 게 뭐냐 남한한테 너 개인한테도 좋을 거 없다. 이게 뭐 시장이 붕괴되고 땅값 오르고 말이야 물가 오르고 그러고 여기는 시간 문제지 연방제는 말이 그렇지 그 과도기라는 게 오래 못 가고 중국 영향권 북한 여기 주사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북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도 이런 합리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수긍을 못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잘못된 그 햇볕 정책을 얘기해서 지금 그게 허구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DJ가 사람들을 저렇게 병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 합니다. 좌파들이나 저기 이제 호남의 반미 정서의 근원을 보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안 돼서 군부가 독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요즘 수준만 되더라도 군부가 쿠데타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거죠. 그때는 그거에 가능했던 네.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민주주의 수준은 상당히 열악했고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군부가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촛불 들고 나섰으면 됐겠습니까? 핸드폰 시대인데 안 되죠. 안 됐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어쨌든 군부가 나오는 걸 방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강제 진압이 있게 또 되었고 이렇다면 그걸 왜 미국을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민주주의적인 의식의 부족함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그 당원 제일 머리에 보면 6.25 얘기에 쑥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방송에 나와서도 6.25는 남침냐 북침냐 그러면 그런 얘기 지금 해서 뭐 합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6.25는 그 진보 내지 좌파 세력들한테는 그때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아쉬움을 해방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V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5.18도
그때 군대를 갔다가 전방에 있는 군대를 5.18까지 이동할 때는 미군의 사인 없으면 안 되는데 미군이 배후에서 엔도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니까 미국이 배후 세력이다니까 미국을 쫓아내야지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때 있는 이제 허가를 해줬다라는 벨 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벨 스스로가 한국인이 전두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플레밍 레밍 발언을 했으니까 한국인은 레밍 들쥐하고 같아서 권력의 실세에 따라서 그냥 줄만 서면서 쫓아간다고 그걸 비하하는데 비하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벨 스스로가 군부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던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저 강 의원님은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옛날에 녹취도 한번 그때 저도 관련이 있었던 미국 스파이 사건에서 녹취도 그때 제가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에 제가 방송위원 이제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위원 당시 야당 추천 방송위원이 된 다음에 뭐 몇몇 사람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11월이니까 그때 10월 말인가 불과 며칠 전에 OBS 뭐 며칠 전에 그러니까 북이 핵실험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한 달쯤 전이죠. 그런데 한 달쯤 전인가 10월 달에 이제 북이 최초로 핵실험을 한 거예요.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는 제 녹취록에도 그냥 나오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거 해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지도가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조사가 뚝 떨어졌어요. 완전히 실패하는 뭐냐면 DJ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부터 북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고 만약에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시간도 벌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2006년 10월에 딱 핵실험을 하니까 뭐 미국이고 뭐 전부 놀래서 그런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찾아보면 그 표정이 나옵니다. 이 양반 말도 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당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지도가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몇 %인가 햇볕 정책의 지지도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받아서 DJ가 자기 서울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 목포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하신 거니? 햇볕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햇볕 정책은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 지지도가 특히 그 지역의 호남의 지지도가 쫙 올라갔어요. 결과.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호남 분들이 깨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이거 당장 이 당혹스러운 실패인지 뭔지 당혹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방이 미국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위권 차원에서 한 거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 지역 감정에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서는 내가 이거 좀 심원적인지 몰라도 예수님보다도 더 신격화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마디 하니까 지지도가 또 올라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탄핵 직전에 대구에 그 시장 방문하고 또 홍준표 대표가 대구의 시장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 감정을 이용한 태형적인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박근혜나 홍준표나 어디 자기 텃밭이라는 데 가서 오는 것도 똑같은 행위예요. 그리고 또 DJ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는 박정희가 DJ를 탄압하고
그리고 DJ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권위주의 정권하고 싸운 거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네. 이 지금 그때 비판하신 부분, 네. 저도 사실 그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 보세요. 찾아보세요. 영남이고 호남이고 간에 대통령들이 투가면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한번 들쑤시면 여론이 올라간다는 이거는 한국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데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셨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그랬더니 이야기다고 보는데. 그게 서울에서도 아니고 예. 그 광주의 어떤 조그만 민방에서 뭘 하고 바로 그 신문에 제목을 뽑은 거니 강화목의 뭐 방송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역 감정이 불어붙이면 그놈은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어디서 하셨어요? 아니 그 녹취록에 그 발언은 어느 장소에서 하셨나요? 아니 그 밥 먹으면서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녹취를 했습니까? 그건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아주 가까운 후배가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뭐 그걸 던져줬구나. 던져준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뭐 나한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악의가 뭐 없는데 했다고 녹취해서 그래. 던져줘요. 참. 정말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하고 너 이럴 수가 있냐고 소송을 했더니 또 이게 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은 당사자들끼리 뭐 녹음한 거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참 이상한 법도 다 있다 그러고 말았지만은 그러고 그 당시에도 내 지나간 얘기 한 말씀만 더.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방송 중이니까 방송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새로운 데다가 백지에다 새로 그리고 공영방송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어느 양반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운동권에서는 이게 말이야 보수 입맛에 맞게 전부 그냥 좌파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도 안 하고 뭐 그랬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백마고지 싸우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지배구조가 잘못된 거고 정치권에서 이사회를 추천하는 공영방송 제도는 매우 잘못된 거니까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지배구조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아주 맹세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상당히 편견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 한국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에 대한 지금 한국 국민들의 이 지금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언론들은 왜 한 번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해야 될 건데 미국의 외신을 받아서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기사 외에는 언론이 이런 지금 비정상적인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해부를 하려는 언론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이나 민족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해부를 하면 그게 괘씸죄에 걸립니까 언론이?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언론의 속성이 하이에나 같이 그런 말도 있어요. 나폴레옹이 결국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었지만 먼저 엘바섬에 있었잖아요. 근데 엘바섬에서 탈출해가지고 파리에 입성하는 며칠 사이에 프랑스 몬조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그건 언론사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보나파르트 살인마 보나파르트 탈출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가 그 다음에 뭐 자꾸만 파리로 입성하면서 달라는 게 나폴레옹 장군 뭐 파리로 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가까이 가니까 나폴레옹 황제 만세. 요게 이제 언론의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엎드려 있는 거죠. 지금 엎드려서 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소나기 올 땐 피해가자 이런 거지만 이거 지금 아니 지금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거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 햇볕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 그런 정치 나간 얘기를 할 때 그 근저에는 뭐냐면은 햇볕 정책을 만든 창시자인 DJ가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을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지 남의 회사 돈 갖다 주면 나중에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북에도 그 많은 돈 갖다 줬으면은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통치권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그건 뭐 그냥 소설에나 있는 얘기지.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한 시대가 넘어갔는데 예. 그런 거를 햇볕 정책의 허구성이나 예. 또 그 양반이 통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갖다 주는 거나 이걸 또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느 보수 언론도 제일 건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영호남 예. 지역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LA 타임즈에서 한국 사람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근저에는 햇볕 정책이 세뇌당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DJ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인간성이나 국민성, DNA를 회복하는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한번 우리가 해야죠. 일본 사람들을 비판할 때요, 혼내하고 다떼마에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 개인의 본심하고 또 사회의 규범을 갖다가 따르는 네, 공적인 특히, 거죠. 공적인.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그래서 표현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루스 뭡니까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가 국화와 칼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규범도 지키고 예의 바른데 어째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해서 전후에 일본을 분석한 이 국화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평화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하여 전쟁을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런 거를 이중성을 갖다가 해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왜 우리 내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부를 하면 비하를 했다고 달라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그거는 인간의 그 성숙성 우리가 모처리티 성숙성을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거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죠. 항상 우리는 천사와 악마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팩트를 알고 그걸 반성을 하는 데서 어떤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보고 싶지 않은 역사는 덮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는 성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성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병헌이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에 성역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진보나 좌파의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을 못하게 하면서 그건 매우 예, 잘못된 그것은 거죠. 마치 정리된 네. 역사라처럼 이렇게 네. 하는데 여기서 진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 지금 좌파들처럼 이런 부분을 파헤치고 까뒤집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논쟁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또 하나의 성역이 돼버린 게 이거는 부정적인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성역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예. 예? 그걸 성역으로 하고 뭐 어떤 그 박지원 뭐 국회의원은 뭐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놈은 잡아가는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올려놨다는데 그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프랑스에 보면요. 예. 프랑스의 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찬양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런 어떤 사상가 중에 몇 명이 이걸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걸 굳이 옹호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논리를 옹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걸 갖다 전면적으로 매도해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풍토는 그건 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예. 이런 말하면 엄혹한 거죠. 예. 우리 기분이 안 맞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싹을 밟아버리는 거는 이거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든지 자유스럽게 하고 그거는 여론 시장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민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민주적인 어떤 수단으로 정말로 민주적인 토론을 막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수의 올바른 토대인 한마디로 이런 이 사회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떤 용기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저 위안부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뭐 병자호란 때부터 우리가 어떤 짓을 했고, 우린 또 월남에 가서 어떻게 했고, 또 인류의 역사가 말이야 전쟁과 여성의 문제가 어떻고, 과연 이 위안부 문제가 말이야 태평양 세력인 미국과 결국 일본이 우리와 이렇게 되는 거는 좌파들이 원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미국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공작 중에 하나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그 앞으로 많은 준비와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주 그 센시티브한 문제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예.